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싱엠 패더급 챔피언 이재우라고 합니다. 이재우 선수입니다. 다시 할까요? 와우. 안녕하십니까. 복싱엠 패더급 챔피언 이재우입니다. 4년의 공백을 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싱 매니지먼트 한국 패더급 1위 이재우 선수입니다. 굉장히 다부진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어릴 때부터 그냥 원래 운동을 좋아했어서 태권도나 뭐 헛기도 같은 운동들 이제 꾸준히 해오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접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운동 찾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뭐 그리고 나중에 그때 대회 때도 얘기가 했었지만 더 파이팅이라는 만화도 또 너무 재밌게 보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자연스럽게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복싱을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사실 접한 거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시작을 하긴 했는데 뭐 횟수로는 그렇게 따지면은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운동만 한 거는 중간중간에 막 군대도 갔다 오고 운동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횟수로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작한 지. 아마 시합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뭐 어디 소속돼서 이렇게 활동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상하체육대회에 있어서 그냥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뭐 서울 신인 아마추어 대회 같은 게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대회 한 번 나가서 3전 뛴 거 말고는 따로 그냥 아마시합을 선수 생활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무슨 괴물 선수가 양성계 관장님께 괴물 신인 선수가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거든요. 저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가지고 막 주먹이 되게 굉장하고 강한 펀치 소유자인 선수가 있다고 그래서 막 고개를 휩쓸고 다닌다고 들었었거든요. 저희 관장님이 워낙에 또 저희 선수들을 예뻐하셔가지고 좀 좋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8년 3월 4일에 그 신한재 선수와 한국 타이틀 매치를 했는데 네. 그때는 사실 이제 제가 처음으로 10라운드 경기를 준비하게 된 거여서 사실 체력적인 부담을 좀 느껴서 10라운드를 뛰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제일 가장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막상 올라가서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라운드가 길어지면서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준비를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레프트 들어갑니다. 자, 레프트 한번 제대로 맞았는데요. 레프트 들어갑니다. 이재우. 자, 찬스예요. 신현재입니다. 찬스예요. 버텨냅니다. 이재우. 자, 신현재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라이트. 자, 일단 버텨내고 있어요. 레프트 자, 들어갑니다. 레프트 허법도 시작됐는데요. 자, 라이트. 계속 펀치가 들어가는데요. 자, 신현재 쓰러지지 않습니다.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신현재. 네. レフトバディ. 자, 이재우 선수는 완벽한 찬스거든요. 네, 라이트. 자, 그러나 결국에는 버텨냈어요. 자, 일단은 잘 버텨냈는데요. 네. 레프트 허법 굉장히 큰 펀치가 터졌습니다. 라이트. 다시 라이트. 다시 자. 라이트. 자, 계속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재우. 신현재 선수 잘 버티고는 있지만 이재우 선수 굉장한 찬스예요. 예. 자, 신현재 버텨내고 있습니다. 레프트 다시 들어갑니다. 자, 다시 라이트. 신현재 아직 신현재 선수가 또 체력적으로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까 이제 손도 많이 끊임없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줬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굴하지 않고 계속 들어오는 그런 모습에 좀 많이 질렸었죠. 하면서 졌으면은 사실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졌으면은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좀 더 큰 자극이 돼서 물론 그 결과가 좋았어서 또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졌으면은 조금 더 자극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하면서 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긴장되고 하다 보니까 맞으면서 막 데미지나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프거나 좀 그런 거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밀고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어서 중간에 나름 좀 쉬어가면서 좀 회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틈을 안 줘서 되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이 훈련하는 데 있어서 뭐 스파링이나 핸드백도 치기 조금 힘들 정도였어서 좀 초반에는 좀 많이 그랬다가 나중에는 좀 그래도 빨리 이거를 훈련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빨리 이거를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좀 병원 되게 열심히 다니고 나와서 좀 감각을 그래도 안 떨어뜨리려고 섀도우라도 가볍게 하면서 운동을 계속 하려고 이어갔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회복돼서 이 대회 출전하면서부터 토너먼트 대회 출전하면서 가기 전에 이제 거의 다 치료한 상태로 이제 나가게 돼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첫 원정 시합이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한 1년 8개월 만에 이렇게 시합을 다시 하게 돼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뭐 상대 선수도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좀 아무래도 부담을 가졌던 것 같은데 막상 그래도 현장 가서는 본능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위축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들어가서부터는 오히려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가기 전에는 나름 부담을 계속 직전까지도 좀 많이 느껴서 나름 스파링도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좀 강한 선수들이랑 하려고 많이 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스파링을 아무래도 하는데 그 선수들이 제가 싸우기로 한 일반 선수보다 뭐 약하다는 생각은 안 해서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연습하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선수들하고 혹시 스파링을 가졌나요? 그 이남준 선수하고 이제 더 파이팅의 강다원 선수하고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 신도체육관의 장민 선수랑도 해봤고 또 서원빈 선수랑도 그때 당시 서원빈 선수도 둘 다 이제 시합 준비할 때여가지고 선수들이랑 스파링 한 번씩 해보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때가 처음 스파링하러 간 거기도 하고 제가 이제 스파링을 다니면서도 약간 오랜만에 운동을 해서 그런지 좀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스파링인데도 긴장을 좀 많이 할 정도로 뭔가 몸이 많이 굳어 있었었는데 그래서 좀 그거를 많이 깨려고 원래는 제가 원정 스파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거를 많이 깨고 싶어가지고 나름 많이 한다고 찾아다니는 거였어서 그때도 이제 좀 가기 전에 좀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실전처럼 생각하고 되게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 거칠게 할 생각으로 갔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이제 다들 서한빈 선수도 그렇고 장민 선수도 그렇고 너무 이제 또 밝고 또 너무 이렇게 그런 모습에 또 막상 하니까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또 선수들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은 그런 걸 이제 연락도 잘 하면서 이렇게 지낸 선수들도 많이 보긴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같이 연락을 많이 하거나 친분을 쌓아가지고 자주 보는 이렇게 선수들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좀 스파링을 제가 자주 하지 않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좀 그렇게 스파링만 딱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시합 때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맞았을 때 뭐 크게 진짜 확실히 다르다 이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도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이미 원래 어느 정도 겪어본 정도 선에서의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면서는 뒤에 가면서는 오히려 물론 뭐 당시에는 급박했지만
크게 처음 생각하고 간 것처럼 막 조급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몇 대 맞아봤는데도, 그러니까 뭐 맞으려고 맞은 건 아니겠지만 이제 맞기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냥 할만하네 싶어가지고 그 뒤까지는 이제 몸 가는 대로 똑같이 하던 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막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때도 조금 초반부터 좀 굳어있는 상태로 좀 같이 치고받고 해서 그런지 금방 좀 되게 체력이, 이때도 좀 체력이 빨리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떻게 해서든, 그리고 이 선수 한 번 쉬고 빨리 조금이라도 회복해야겠다 이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어서, 그리고 이 선수도 그때 당시에만 봤을 때는 되게 쓰러지고 바로 또 일어나서 아무렇지 않게 또 바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뭔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일단 한 템포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갔는데, 어떻게 그래도 바로 잘 마무리가 돼서 좋게 해서 잘 마무리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 주특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거를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짧은 거리에서 이제 짧게 올려치는 어퍼컷을 이제 많이 제가 나중에 보니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제가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제가 스파링 하면서 많이 맞아봤던 주먹을 이렇게 많이 맞으니까 이거 되게 좀 위험하다 싶으면서도 반대로 이거를 내가 나도 한번 써보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몇 번 시도해보던 게 잘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제 그게 시도가 잦아지면서 이렇게 많아진 것 같은데, 사실 요새는 너무 이제 그것만 또 너무 누리는 것 같아서 다른 게 이제 죽는 것 같아가지고 연습할 때는 오히려 조금 다른 방향으로도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냥 항상 고민은 이제 항상 하는 건데, 방향이 이제 제가 점점 아직까지도 좀 이제 잡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스타일도 그렇고 아직까지도 그냥 저는 이제 제가 뭘 잘하는지 약간 뭘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게 명확하게 사실 그려지지가 않아서 늘 고민을 늘 같이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거 영상 저런 거 영상 보면서 스파링도 많이 해보고 막 이런 주변 사람들 제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다양하게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글쎄요, 뭐 딱히 크게 달라진 게 전혀 없어서 그냥 다들 좋게 얘기해 주시고 네네네. 그냥 시합 잘하고 왔다고 네. 그런 건 있지만 뭐 따로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별로 그렇게 그냥 시합 하나 끝났다 이런 생각 오랜만에 했는데 그래도 복귀장 다행히 잘 이기고 왔네 약간 이런 생각 외에는 크게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고민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전혀 없어가지고 똑같이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니구나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예상을 한 건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때 돼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막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사실 제 전 시합 때도 하고 나서 일단 이기고 많이들 주변에서도 좀 축하해 주시고 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도 제 스스로도 영상을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뭐 그래도 일단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좀 많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경기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이 다음 시합 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생각들도 좀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합 때는 뭔가 너무 약간 이쁘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원래는 전 좀 같이 주고 받으면서 좀 달아오르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그 전 시합 때 너무 흥분해서 주먹을 크게 휘두르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많이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못 나온 것 같아요. 이때 이 시합 준비할 때는 스파링을 거의 못하고 가가지고 좀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좀 안 좋게 작용하지 않았나. 원래 좀 더 이제 상대 선수처럼 이제 저도 더 상대 선수 영상도 더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은 연구를 더 많이 해서 스파링도 더 많이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물론 그 상황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아요. 토너먼트 이후에는 되게 많이 배웠죠. 이 시합 때 조금 그냥 많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겼으면 더 좋았겠지만 좀 아쉬움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조금 준비를 뭐 이제 하는데 준비하는 것부터 시합하는 그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조금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다음 시합 때는 이제 더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느끼고 해서 그러면은 2라운드를 안 넘길 것 같습니다.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전혀 뭐 주변에서는 아무래도 원정 가서 좀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도 저 스스로는 뭐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없고요. 일단 제가 못한 게 맞으니까 제가 뭐 잘 했는데 진짜 억울하게 졌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체육관 뭐 회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딱히 롤모델을 예전부터 딱 어떤 특정한 선수에 완전히 막 반해서 막 이렇게 하는 선수는 딱히 없고요. 왜냐면 그 선수들마다 볼 때마다 이 선수는 또 이게 또 너무 매력적이고 이 선수는 또 이게 너무 멋있는 모습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조금 다른 것 같고 그때그때 이제 좀 영감을 많이 받을 때가 많은데, 이 시합 준비하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왼손잡이 선수들 연구하면서 뭐 요새 너무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로마첸코 선수 경기도 보면서 좀 전에 그냥 되게 당연히 막연히 잘한다고 했던 것보다 직접 되게 많이 영상을 찾아보고 하니까 그거를 많이 하려고 좀 집중으로 해서 보다 보니까 훨씬 더 진짜
깊이 있는 선수구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좀 옛날 선수들을 제가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장정구 선수나 산체스 선수 되게 이 시합 때는 좀 많이 보고 연구했던 것 같아요. 멋있다 생각하면서 본 것 같아요. 최근까지는 그냥 로마첸코 선수 거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사우스포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움직임들이나 이런 게 너무 깔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워낙에 좀 아직까지는 좀 흥분해서 크게 휘두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절제가 잘 되는 선수들 보면은 요새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좀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로마첸코 선수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복싱을 하는 선수로서 승패를 떠나서 조금 그냥 제 색깔이 분명한 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서 임팩트 있는 선수가 되고 싶고 그냥 누구를 만나도 이 선수는 그래도 이거는 해 이거 할 거 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는 그냥 따로 하는 거는 체육관에서 그냥 관장님 도와드리면서 코치를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유망주나 이제 이 선수 이제 좀 잘하고 있다. 평가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네, 한데. 그렇죠. 저도 뭐 제가 누굴 평가할 그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일단 잘하는 선수가 글쎄 되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요새 최근에는 제가 국내 시합을 많이 못 봐가지고 근데 뭐 워낙에 제 체급 내에 뭐 비슷한 체급 내에 좀 강한 선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아무래도 제 체급이다 보니까 제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제가 주로 스파링하는 선수들이나 아무래도 보게 되는 선수들이 이남준 선수나 뭐 이동관 선수처럼 뭐 민호 같은 경우도 되게 워낙에 스타일도 저랑 완전 정반대되는 스타일로 되게 잘하고 있고 그래서 장민 선수도 되게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뭐 활동을 잘 안 하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저희 체육관 승준이 형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 보고 좀 운동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운동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진짜 하면은 마음속에서는 항상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번 시합 때 아무래도 좀 제 스스로도 너무 답답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더더욱 답답한 그런 경기를 했어가지고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아서 이거를 이제 좀 계기로 좀 많이 연습하고 더 연구해서 이제 다음 시합부터는 뭐 더더욱 발전된 모습 항상 보여드리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웃코너 와 이겼다.